네, 롯데 칠성 음료가 소주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최근에 제로 탄산 음료 열풍을 이 소주에도 적용을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략에 나서겠다 이런 포부인데 이 제품과 주가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롯데 칠성 음료 신제품을 내놓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요? 맞습니다. 롯데 칠성 음료는 14일 신제품 처음처럼 세로를 공개합니다. 네. 2006년 출시된 처음처럼 이후 16년 만인데요. 지난 2월과 4월에 처음처럼의 새로운 디자인을 입힌 건데 연이은 올해 사업 전략 중 소주 경쟁력 강화의 최종 단계인 셈입니다. 예. 그동안 신제품이 없었다는 말에 수나리나 별빛 청아, 대장부 등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의아하실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희석식 소주에 한해서 신제품인 겁니다. 예. 우리나라 주세법상 수나리는 리큐어, 별빛 청아는 청주로 분류되고요. 예. 대장부는 같은 소주 제품이긴 하지만 증류식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이사이 다른 종류의 신제품이나 컬래버레이션 제품은 있었지만 희석식 소주로는 처음이다라고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류식과 희석식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소주가 증류 방식으로 만듭니다. 네. 이 쌀이나 보리 등의 곡물로 술을 담가서 익힌 다음에 끓이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네. 소주의 한자 역시 불사를 소자를 쓰죠. 술을 끓이면 물보다 알코올이 먼저 증발하는데 이를 모으면 증류식 소주가 됩니다. 네. 이 과정을 한두 번 반복하다 보니 원료 맛이 많이 남아있는 게 강점이고요. 하지만 재료에 비해서 얻어지는 양이 적은 건 단점입니다. 때문에 등장한 게 희석식 소주인데요. 예. 일단 쌀보다 값싼 농작물을 재료로 쓰고요. 이것을 반복해서 끓여서 에탄올 함량이 95%가 넘는 주정을 얻어냅니다. 이 주정을 가져다가 마시기에 적당하도록 물을 타서 농도를 낮추면은 우리가 흔히 마시는 초록병 소주가 됩니다. 여러 번 끓이는 과정에서 원재료의 풍미는 대부분 날아가기 때문에 첨가물을 넣는데요. 단맛을 나는 액상과당이 대표적인데 세로는 이걸 뺐다고 합니다. 단맛을 뺐다. 그럼 소주에 과당이 들어가는 걸로 따지면 좀 이색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한데 단맛이 없는 소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맛일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단맛이 아예 빠지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 대신에 선택한 게 대체 식품이 있는데 네. 에리스리톨이라는 성분입니다. 대표적인 설탕 대체제인데요. 설탕과 가장 유사한 맛을 내는 데다 열량과 혈당 지수가 모두 0에 가까운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때문에 기존 소주보다 칼로리도 낮다고 하죠. 그러니까 단맛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설탕이 없다의 측면인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설탕을 넣지 않았다, 당을 넣지 않았다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MZ세대의 새로운 음주 문화인 헬시 플레저, 즉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하자는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입니다. 네. 소주 소비량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신제품을 공개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게 롯데 칠성이 이미 제로 탄산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제로 시리즈를 그러니까 주류에도 적용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거네요. 맞습니다. 올해 롯데 칠성 음료의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진출 1년 만의 성과인데요. 예. 이전까지는 사실상 코카콜라의 동무대였죠. LG생활건강이 2017년 자회사 코카콜라 음료를 통해서 코카콜라 제로 슈거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롯데 칠성은 지난해 2월 칠성 사이다 제로와 펩시 제로 등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출시 직후 롯데 칠성 음료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시장 우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힘입어 제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전체 탄산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더해가는 모습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음료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실적 호조로 이어졌습니다. 롯데 칠성 음료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큼 성과가 난 이력이 있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주류 사업을 그럼 조금 더 좀 세세하게 짚어볼게요. 소주 신제품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업계 1위인 하이트 진로를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롯데 칠성의 사업 부분은 크게 음료 사업과 주류 사업으로 나뉩니다. 올해 상반기 비중, 매출 비중은 7대 3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예. 2017년 이후 영업 적자를 계속해왔던 주류 부분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하이트 진로의 벽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이트 진로와 롯데 칠성의 소주 시장 점유율은 각각 60%와 14% 수준입니다. 기존 희석식 소주 중심에서 박재범 소주로 알려진 원소주나 예. 편의점 CU의 빛 등 증류 제품으로 지금 소비자 취향이 다양해진 만큼 신제품을 내놔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겠다는 게 롯데 칠성 음료의 의도입니다. 실제로 처음처럼 출시 이후 롯데 칠성의 소주 점유율은 20%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브랜드의 신선함이 떨어지고 일본 불매 운동에 휩쓸리면서 영향력을 다소 내줬는데요.
그 사이 진로 이즈백의 성공은 롯데칠성과 1위 하이트진로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저희 뉴스플러스에서도 많이 다뤄본 사안이긴 하지만 요즘에 편의점이나 마트만 가더라도 뭐 주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정말 무한 경쟁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주가 전망은 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소주 신제품에 달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판매 성과는 물론 점유율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게 증권가 분석인데요. 네. 키움증권은 오는 4분기 중에 월별 판매량 변화가 향후 점유율 반향성에 중요한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던 롯데칠성 음료 주가는 9월 초 바닥을 찍고 반등세에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하반기 양호한 영업이익 창출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주류 부분의 실적이 회복되는 가운데 음료 부분의 우수한 시장 지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롯데칠성 음료에게 소주 사업 아픈 손가락으로 분류가 되던 분야였습니다. 이번 신제품이 그간의 아픔을 싹 씻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